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지금 대학생분들 뭐 참 바쁘실 겁니다. 기말고사를 보기 시작했거나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시험을 준비하시느라고 뭐 오늘 불금이긴 합니다만 네. 놀기는 좀 어려운 그 주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바로 학생들이 하반기 공채 준비에 돌입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무턱대고 준비하는 거, 그 맨땅에 헤딩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얼마나 아플까요? 헤딩하면. 맨땅에 헤딩하면. 자, 학교 성적은 뭐 기말고사도 그렇고 중간고사, 레포트 뭐 이렇게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긴 합니다만 공채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시즌 놓치면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요. 그걸 또 놓치면 1년이 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네. 특히 하반기 공채를 놓치게 되면 그 한 살을 더 먹고 또 떡 드셔야 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정말 더욱더 전략적으로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역설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 도우미 저희 잡정보센터 문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그래요. 열려 활짝 있습니다. 있죠. 상반기 공채 탈락의 원인 분석부터 하반기 성공 합격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왜 떨어졌나 특집 신청 아주 쉽습니다. 전화 02-397-7984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왜 떨어졌나 특집인데요. 오늘은 토탈 토론. 파이널 종합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그리고 홍기찬 강사님 세 분의 어벤져스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 주 우리 저기 홍기찬 쌤은 그 바빠서 못 나온. 하루 쉬었었죠. 그래서 네, 못 나오고. 공휴일이라서. 맞아요. 우리 그 친구 저기 이따 뭐 인사하겠지만 최종 학생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나? 네, 대기실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전에 방송 보지 못했죠. 예. 워낙 또 바쁘시기도 하고 또 시간이 돼도 잘 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이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면 결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뜻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좀 깊이 있게 보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 전공이고 학점이 한 3점 중반 정도 되고 네. 나이는 뭐 27이니까 일반 전공이다. 그다음에 어학은 이제 6급 정도 갖고 있고요. 기계 기사도 취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졸업을 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원래는 구직 활동을 해야 될 시점에 어학연수를 굉장히 8개월인가 좀 길게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갔다 왔던 시간에 비해서 6급이라고 하면 등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향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제일 좀 문제가 심각한 건 지금 어제 뭐 했어요, 정우 학생? 어제요? 예. 그 면접 모의 면접 봤습니다. 모의 면접 봤어요? 예. 그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친구가 저기 고향이 광주더라고요. 어제 광주에서 현기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거기를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직 활동 자체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도전 자체가 너무나 줄어들어 있었고 본인한테는 뭐 한 절반 정도 내 취업의 한 절반을 찾아가는 삼성도 이번에 공채 지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이닉스도 안 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 엎기 위해서 이번 시즌에 열심히 좀 갈고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KTX 타고 안 갔다 왔어요 어제? 예. 갔다 왔었어야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지금- 본의 아니게 네. 소개가 돼버렸는데요. 네네. 오늘 정우 3일째 학생. 네, 저희 정우 스튜디오에 나오고 취업 있는 준비생. 네. 네, 왜 떨어졌나 주인공 최정우 취업 준비생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어서 한번 오십시오. 인사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땠습니까? 오늘 사흘째인데 예. 앞선 이틀 어땠어요? 그 어떤 방송 네. 여러모로요. 뭐 이렇게 꼬치꼬치 해보고 그러세요. 예, 그냥 적당히 답하시면 되지. 어땠어요? 그냥 종합적으로, 네네. 전반적으로. 네. 좀 부족한 게 많이 보였습니다. 음. 예. 그리고 목소리도 저는 이제 20년 이상을 제가 굵은 목소리를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방송을 보니까 제 목소리가 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선 선생님이 목소리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예. 소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입을 많이 안 벌리셔갖고 이제 그런 뿐이니까 예. 발음 같은 걸 좀 더 신경을 쓰면 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예. 그래요. 우리 홍기찬 쌤께 저희가 먼저 여쭤봤는데 일단 뭐 약간 100m 미인 같은 얼핏 보면 좀 이쁜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좀 아닌, 영 아닌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느낌이라고 설명을 애매하게 해주셨는데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저 민혁 근데 쌤, 예. 그 일단 태성 쌤께서 오늘 뭐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서요? 그
현직자와 함께 인터뷰를 했던 녹취록이 준비되어 아, 있다고. 그거 되나요 오늘 방송? 네, 오늘 안 되는 줄 된다고.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제 친구 중에- 모르고 계셔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몰랐어요. 네. 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여기 원고 보니까 방송 대본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줄 네네네. 알았는데 되는 거 맞아요? 네, 되는 거 맞습니다. 되는 거 그래요? 맞죠, PD님? 나도 네. 모르고 있던 걸 듣는 줄 자, 알았는데. 그러면 네 지금 한번 녹취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동발전 주식회사라는 발전 공기업에 몸담고 있는 김경만이라고 합니다. 우선 출연하신 분이 후배님이라고 하니 선배로서 조금만 더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출연하신 분이 앞으로 7.8기의 정신으로 좌절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겪었던 취업에서의 좌절을 통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출연하신 분의 프로필을 보면은 학부 과정을 넘어서 대학원 전공 과정에 관심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학부 과정을 뛰어넘는 전공 실적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자분이 만약 추가적인 기술적인 전공 부문을 더 살릴 수 있다면 어떨까 싶어요. 유학도 좋고 국내 대학원도 좋습니다. 다만 향후 미래에 좀 더 본인에게 유망한 직종을 택할 수 있는 전공을 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별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추가로 경험을 쌓고 싶으시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이전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선발하였던 기억이 나고요. 물론 그 안에 경쟁도 있고 100% 취업은 힘들겠지만 많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연자분은 영어랑 중국어, 기타 어학에도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자격증도 갖추고 있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성 쌤. 이게 예. 그 제자셨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경희대 기계공학과가 취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조직에 들어가서도 성장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친구가 경희대 기계공학과 직속 선배예요. 근데 한국전력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그 한국전력의 비용으로 해외 유학까지 박사과정까지 끝내고 그리고 대단하구나. 계열사의 부사장까지 지내고 예 그런 친구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부사장을 했다고요? 부사장 지내고 이제 그 해외의 부사장을 지내고 다시 한국전력 연구원으로 있는 그런 친구인데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응원의 메시지로서 준비를 한 거고요. 이제 저희들은 또 응원뿐만 아니라 또 짚어줘야 될 거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저희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내시면 좋을 것 그거를 같아요. 솔직히 그 태성 쌤이 그분에게 뭐 예. 이렇게 말해줘 이런 거 얘기하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가이드라인 주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니었었고요. 제가 그 받았던 정보 있죠. 그 뭐 자소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줬어요. 야, 어떠냐? 이거 보고서 한번 조언을 좀 줘봐라라고 하고선 던졌습니다. 윤혁 쌤. 전 어떻게 사실 들었어요? 뜻밖이네요. 이렇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런 자리 사실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 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좀 변수를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인터뷰 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최종 학생의 어떤 나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특히 아까 전에 이제 뭐 대학원 진학이나 이거는 그럼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죠. 예. 뭐 진로 결정을 뭐 한 2학년 때나 늦어도 한 3학년 때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뭐 최종 학생한테는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태성 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 정도로만 저는 좀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어쨌든 그 직속 선배가 네. 저기 잘 돼 있으니까 네. 듣고 나니까 어때요? 근데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직속 선배긴 한데 몇 살 차이예요? 부사장이시면 거의 태성 쌤.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이면 예, 부사장이면 그러니까 태성 쌤보다 더 선배예요? 아니 친구예요. 아, 태성 쌤이 거의 부사장급이시네요. 근데 그렇죠. 태성 쌤 나이가 부사장급이에요? 아, 이게 또 아이 친구가 빨리 컸어요. 예, 조직 내에서 빨리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대단하신 분이네. 엄청나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선배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때요?
자신감을 가져요. 예, 일단 예. 동공이 흔들리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그렇다면 이제 기찬 쌤께 여쭤볼 텐데요. 이 정우 취준생이 그렇다면 어느 기업과 어떤 직무를 지원하면 좋을지. 그냥 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우 학생 정도의 전공 그리고 이제 학점을 갖고 있고 기사도 지금 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삼성서류가 붙어요. 그러니까 DS 설비 직군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정우 학생 입장에서 이번 하반기 때 그 지사 시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 시험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GS 칼텍스 서류 붙기가 어려운데 거기를 뚫었거든요. 이번 시즌에. 근데 그 인적성에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적성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협력사들 본인이 쓸 텐데 정유화학이라든가 일반 기계 필드의 채용이 하반기 때 그다지 많이 확대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 소재 산업의 채용이 이번에 많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하면 DS 파트의 메모리나 빅메모리 사업부의 설비 직군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학점이 좀 낮기 때문에 LG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하고 LG 화학을 쓰고 나머지는 LG 전자를 쓰게 될 거예요. 세 개 계열사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SK라고 하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내가 제일스 칼텍스 서류를 한번 뚫었으니까 SK 이노베이션을 가지 말고 하이닉스가 채용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틀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학업 이력을 봤을 때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소재 쪽에 수강 이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가적인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터뷰해 주신 분이 지금 학생의 어학 점수가 높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중국어 상급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상급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학이 지금 6급인데 필리핀 8개월 가까이 갔다 왔는데 6급을 따고 있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 지금보다 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추진을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또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영어가 올라가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패널이라든가 디스플레이 패널이 많이 뽑는다라고 하면 여기 설비업체들이 많이 뽑고요. 이런 기업들은 주로 외국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 면접을 좀 보게 돼요. 공대생들 사이에서. 그러면 본인이 필리핀에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화 실력은 좀 되지 않을까. 공대생들 치고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직군에 대한 기술 영업이라든가 CS 엔지니어를 이번 시즌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적성, 어학 실력을 근데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모두 다 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과연 영업적인 자질을 갖고 있어서 기술 영업까지 간다라고 하면 어학 실력을 높이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는 그거 아니다. 나는 이공계로 그냥 올인하겠다. 그러면 인적성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삼성이나 디스플레이 이쪽을 두드리는 전략을 짜도록 하고 여기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 대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야 정말 뭐 기계에 틀어놔가지고 기계 플레이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진단을 이제 한 2, 3분 만에 해주셨어요. 끝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좀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학적인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선순위상 이게 1순위가 어학 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엊그제도 이제 최종 학생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제 주변 학생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고서 너무했다고 그러죠? 거의 학살 수준으로 하셨다고. 최근에 굉장히 오랜만에 홀로코스트야. 선생님이 터지는 걸 봤다고 시험 하는데 때 홀로코스트가 근데 왜냐하면 좀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정호 학생이 공격받을 상황이 면접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맛집 같은 데 가면 메인 요리가 주로 나오지 주변 그 뭡니까 밑반찬들이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최정호 학생을 봤을 때 느낌이 반대였어요. 아 밑반찬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면접장에 가면은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아마 본인이 또 나열하게 될 거예요. 네, 반대로 면접관은 발표력도 그런 부분이었고. 네, 또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아까 홍기자 선생님이 이제 GS 칼텍스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자소서를 안 보는 회사예요. 아예. 그냥 학교 네임밸류랑 TO 가지고 서류를 그냥 통과시키는 데라 최정호 학생의 이력 때문에 된 거지 최정호 학생 본인의 어떤 열정이나 관심이나 노력을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면접장 가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저는 지금 심취돼 있으면 안 된다.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싶어요. 인적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은 좀 공감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태용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영국 쌤이 워낙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거의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게 이제 엔지니어로서 크는 방법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영업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 영업으로 크는 친구들도 기술 영업 있고 쪽. 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경우에 나는 공대생이지만 난 서비스 쪽으로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제 면접을 봐보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엔지니어예요. 그냥 성향상 보면
그래가지고 그 기술 영업이나 어떤 서비스나 뭐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영어 뭐 또 다른 영역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엔지니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의 영어 성적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더 할 수 있는데 충분한 노력을 아주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한 보름 정도만 딱 잡아가지고 뭐 한두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해봐도 괜찮다. 그런데 더 이상은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성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영어도 뭐 더 좋으면 좋긴 하죠. 그렇지만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더 필요한 다른 것을 할 기회를 놓친다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딱 보름 정도만 딱 투자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 이제 새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학생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사실 이번이 본격적인 처음 공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이번 상반기 때는 거의 10개 내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이 뭐 6월은 이제 거의 지금 절반이 지났고 7월하고 8월 중순 정도면 한 40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조언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려면 심리적으로도 멘탈도 좀 강해야 되고 아까 전에 홍기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에서 열리는 그런 것들도 내가 절실하게 좀 참여하려면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진 행동 계획도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태도적인 면에 있어서 그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준 대로 그럼 나는 다이어리에다가 아침에 인적성 보고 뭐 전공 뭐 이렇게 하고 난 딱 계획일 짜줬다. 과연 내가 8월 중순이나 말이 됐을 때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 그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규 있어요? 종교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뭐 기도라도 하면 좀 좋을 텐데 마음을 좀 다지는 어떤 스스로의 좀 의식을 가져보길 바라겠고요. 네. 그 기찬 씨 아까 얘기 안 했지만 몇 개 써야 돼요 하반기에 많이 써야 되죠. 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쓴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미리 좀 작성을 좀 해놓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쓸 때 아니면 자동차 인더스트리를 쓸 때 또 몇몇 뭐 프렌트라든가 다른 직군들을 쓸 때 그리고 제가 아까 첨언하자면 어학을 좀 높이라고 제가 고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15년 하반기에 끝내고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딜레이 시키고 이제 뭐 지금 연수를 꽤 길게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갔다 왔음 얘기가 또 면접장 가서 오픈이 될 텐데 삼성도 그때 도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1년 일치가 안 납기 될수 뭔가 있다. 어학에 좀 8개월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6급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안 갔다 온 친구들하고도 똑같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갔다 온 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한 급 정도 올리는 거 학점도 좀 높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적성이고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공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을 보면 본인도 모두가 우리가 느끼겠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던 이렇게 스펙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과는 본인하고 똑같은 학교에 본인보다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 그 누구도 서류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본인의 DS 서비스면 서류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기회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인적성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반드시 면접장까지 가야 한다. 이게 이번 하반기에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단호한 결의를 갖고 좀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어때요? 정도 뭐 방향이 잡혔나요? DS 설비, 예. 삼성전자 DS 설비. 예. 오케이? 예. 예. 어떻습니까? 어때요? 아니, 수동적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예. 이제 좀 다시 어. 좀 그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맞아. 짜야 이런 될까요? 얘기를 누가 솔직히 해줘. 그쵸. 맞아요. 자 그렇다면 네, 어쨌든 뭐 오늘부터 삼성 아마 가면 좋겠지만 네네. 그 저희가 지금도 준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네, 오늘부터 물어보죠. 이제 계획을 짜봐야 될 것 그래요. 같고요. 당장 다음 주에 면접이 하나 있잖아요.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이 좋은 회사예요. 있는데 예. 여기 어제 이제 한 차례 모의 면접을 해봤고 여기 이제 면접을 또 준비하고 어필해야 될 텐데 정우 취준생이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 먼저 기찬 쌤부터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또 느껴지는 게 제 학생이 지금 이화 다이아몬드 영업 직군으로 면접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이 친구보다 높고 아니, 같은 인턴도 기공이고. 아니요 문과죠. 그 친구는 친구. 다르니까. 인턴 한 3개 하고 어학 점수도 어마어마한 친구인데 올랐는데 본인도 이런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 제가 그 면접 방송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봤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걱정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이나 태도를 보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의 기본기.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죠. 예. 그 군대 생활 갔다 오면 그 이등병 들어오잖아. 예. 그 이등병이 어떤 느낌을 제일 먼저 봐요? 이등병이요? 이등병. 막내 쫄병이 들어왔어. 그 일을 그거, 일을 그거 잘- 어려운 질문 하지 마. 폐기와- 팩자가 들어가니까 내가 수요일날 방송하는데 패기와 열정. 답답해. 패기와 열정이 보이는데 네. 본인은 만약에 제가만 1병인데 2등병으로 들어오면 예. 별로 그렇게 엄청 달가워 닮을 보이진 것 않을 같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본인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방송 나왔으니까 이렇게 위축돼서 그럴 것 같긴 한데 면접장 가면 더 위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관련돼서 저는 뭐 직무적인 느낌보다는 기업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 꼼꼼히 폭력이다. 진행하고 우선 뭐 내용을 떠나서 면접장에서 신입사원다운 패기나 열정 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조언을 해달라니까 걱정이 내요로 마무리하면. 적인 내용으로 네. 마무리를. 아니 그러니까 해야지 이제. 그걸. 네, 이제 해야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병장 때 홍기찬 이병을 봤을 때 본인이 말 꺼낸 김에 그때 딱 이제 봤을 할아버지 때 부모님 할아버지. 야, 저 친구 참 똘망똘망하다. 네,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최종호 학생 면접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 면접장 가는데 한 일주일 남았어요?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야, 그럼 거의 지금 뭐 바꿀 수 없는 거의 한 72시간 안에 사람이 개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상황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너무 막 사실 우연히 얻은 기회잖아요. 이게 내가 평소부터 이화 다이아몬드에 가기 위해서 아까 전에 홍기찬 쌤 학생처럼 막 제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계공학과니까 그냥 쓱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인드로 그냥 편안하게 그치. 저는 보는 게 낫지. 또 남은 일주일 동안 또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요? 이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뭐라도 할까요? 신문 기사라도 스크랩할까요? 또 이렇게 되면 평소에 내 좀 보통 때 모습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학생들 보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기 막 합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게 오히려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 저희 말 중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줍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줍지 않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더 패착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만큼의 정도 그러니까 뭐 약간 무소유의 정신으로 가야 되니까 불로소득이나 어떤 일확천금의 마음은 안 되고 네. 약간 무소유의 정신으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칭찬할만 하네요. 그래도 어떻게 말미에 이렇게 이화 잘 다이아몬드를 됐죠. 또 이력서를 아, 돼야 작성을 돼요, 하셔가지고 네. 이런 기회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6월달에 이 시즌에 그래도 면접 기회 한번 보는 게 그래요. 굉장히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아요. 네. 태용 씨. 자, 태성 쌤. 예, 저는 어제 면접을 보면서 그래 어제 하셨죠? 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민혁 선생님이 방송했을 때 그때 보고 야 면접 정말 어렵겠다. 어제 5점 만점에 처음에 0점 좀 줬어요. 0.1점. 예, 시작은 0.1점을 주고 시작했는데 그래요. 실제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방송하면서 대화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하고 싶은 말을 그래요.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라라고 어제도 따로 그 조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너무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면접 준비 자료를 보면은 딱히 한 게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실 도와주긴 했는데 딱히 한 게 없습니다. 이 딱히 한 게 없습니다를 네. 2번이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바꿔라. 딱히 한 게 없는 거 알긴 알아요. 예, 학부생이 뭐 대학원 연구실에 가가지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예, 거니까. 얼마나 맞아요. 큰 역할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의미부여하고 포장하느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의미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때 의미부여하고 조금 더 수동적인 말투보다는 능동적인 말투 이런 것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서 저에게 정보를 줬는데 사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외를 한 달 했다던가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했다던가 봉사활동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머릿속에 넣고 면접실에 들어가지 말고 면접관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 몇 개만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그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넣고 가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요. 어제 면접하고 컨설팅 하고 나서 네. 좀 정리를 좀 했나요? 예, 그리고 어제 태선 쌤이 그 커피 한잔 하시자고 하면서 네. 또 조언을 또 막 쓰셨어? 많이 또 쏘셨어. 네. 야, 매주 많이 그냥 해주셨어요. 살이 풀어갖고 그냥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 솔직히 이제 다시 제가 했던 거를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버릴 거 아까 말씀 동아리 그런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포장을 하라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연구실 생활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른 연구를, 학생들에 예. 비해서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살려보려고 그 부분을 정리를 좀 잘 하고 있고 정리를 예. 그리고 그 전공도 그 카론 사이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다시 정리를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좀 약간 그 언어적으로 뭔가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팁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 그래요. 면접에 네.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한 말씀 카메라 보고 해주시죠. 그래요. 그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 그 인사 담당자가 보고 있다 생각하고 예. 딱 얘기해봐. 본인 얘기해봐요. 딱 PR, 휴. 그 이제까지 좀 그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이 방송은 되게 부족하게만 나왔지만 실제 면접장에 가서 말을 할 때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최소한 실망은 안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붙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제가 해주세요. 정우 학생한테 좀 네. 팁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본인 기계 전공이잖아요. 예. 그 이화 다이아몬드가 뭐 만드는 회사인지는 알죠? 예. 공업용 그 다이아몬드 활용해가지고 절삭 공구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구조적인 설계보다는 이 절삭 가공 기계 신뢰성 지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 학업 이력을 오늘 집에 가서 살펴보고 재료역학 관련돼서 수강 이력이 있죠. 예. 그거 관련된 부분 하나. 그다음에 엔시스나 매틀렉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 적 있어요? 예. 있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업의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공구 가공 업체의 신뢰성을 누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개발자와 제조 생산 직군으로서 기계과학도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인성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본인이 기계과학도이고 기사 자격증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좋아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업 이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면접장 가서 실무진들이 그런 걸 물어볼 수 있고 대부분 기계과 선배들이니까 어필할 수 있게끔 꼼꼼히 정리를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지금 얘기한 그 기찬 쌤이 얘기했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물어보더라도 나중에 끝에 한마디 하라고 할 때 그때 얘기해버려요. 그때 그냥 예. 전문성을 보여주라는 거야. 그때 어쨌든 최대한 그 준비 많이 해서 삼성 인정성까지 안 보는 걸로 여기 좀 붙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끝으로 저희가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용 쌤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그 조민혁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본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되는데 기본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알파 나는 차별화 포인트가 이런 것도 더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을 놓고 계속 알파만 가지고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원하는 분야에서 기본은 전공 분야하고 이쪽 그 직무하고 연결고리를 찾고 내가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 대한 그 기본 바탕 탄탄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있다라고 얘기를 펼쳐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민혁 쌤도요. 기계공학도 분들이 많이 불합격하는 이유 중에 좀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최종호 학생은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이런 점을 어필해야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최종적인 본인이 가야 될 전략이긴 한데 그 전에 내가 좀 구직자로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취업이라는 방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먼저 점검을 해둬야 특히 임원분들이 그런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뭐 본인 최종호 씨 인생에 우리 회사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라든지 우리 회사 입사하는 게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좀 사전에 지금 이루어지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 취준생이 이제 3일 동안 출연을 했는데 방송 출연했는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하고 마무리 짓게요. 예. 예. 합시다. 예. 그 제가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나왔으면 이렇게 좀 앞에 더 보지 말고 앞에만 딱 봐요. 예. 앞에 보지 마. 좀 더 그 발전된 모습으로 나갔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자기의 능력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이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아니 한 단계 더 그러니까 더 발전돼서 나가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만 더 했으면 이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아쉬움이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나흘이 전 사흘밖에 안 해서 근데 뭔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하루만 더 했으면 말 잘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아쉬운 마음이지만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고 끝으로 부모님한테 진심을 네. 담아서 한번 해봐요. 예. 이번에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하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죠. 예, 사랑합니다. 후보들 그래. 정말. 알았어요. 잘했어요. 자, 네, 끝으로 우리 잘했습니다. 셋이 잘 되라고 네, 응원의 박수 박수. 보내드릴게요. 예. 자, 화이팅! 정호 학생 잘 되길 바라고요. 네. 예, 예. 꼭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활동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분은 잠시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잡정센터 2부 빠르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2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반기 공채 합격을 위해서 어떤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예. 이번 여름방학의 하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네. 아르바이트 계획과 또 보완점에 대해서 어벤져스 쌤들의 시원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1부에 이어서 우리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고민 저희가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여름방 아르바이트 계획,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학생들의 계획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는요. 기찬 쌤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예. 예. 중허어로 아이디가 주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안 좋은 아이디예요. 아주 메일 주소 가끔가다 이제 봐도 그 레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 주소 보면 무슨 뭐 나카무라, 킬비 이런 것도 안 좋지만 제일 안 좋은 게 무슨 뭐 대치동 멋쟁이, 뭐 감자탕 좋아. 그건 여러분들 게임 아이디 만들 때나 쓰는 건데 취업용으로 메일 계정을 올릴 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정신 차리는 그런 메일 분들. 주소도 네네. 여러분들 명찰이니까 네. 좋지 않은 메일 주소. 그러니까 뭐 그게 메인은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PD적이 내용 PD적이 메일 주소처럼 그지? 예. 아 그래요? 맞아. 저는 커피 회사 슈퍼바이저 혹은 메뉴 개발팀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알바 경험은 카페 3개월 파트타이머 그리고 애슐리 2개월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스타벅스나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아르바이트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뭘 또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학점은 4.0이고 어학이 없습니다. 어학이 없으면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학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창업스쿨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4학년이어서 올해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컨설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바로 이어서 4학년인데요. 받아갖고 해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우선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3개월짜리가 있고 2개월짜리가 있으니까 본인이 꿈꾸는 뭔가 슈퍼바이저로서 매장에서 고객 응대할 수 있는 경험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스피킹 등급은 있어야 그러니까 큰 기업들 도전이 가능하니까 어학을 만들어야 되고 학점은 뭐 4.0이니까 이 정도면 높은 편이니까 이건 우수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 있고 창업스쿨 바리스타 과정. 근데 이 창업 과정이 만약에 그냥 단순히 커피 제조에만 머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대졸 공채로 도전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파워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업스쿨 과정이 있어서 뭔가 좀 매장 입지를 분석한다든가 상법을 분석한다든가 메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내가 한번 짜본다든가 뭔가 그렇게 좀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과 관련된 소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학년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구직 활동 경험 자체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메뉴 개발팀으로 입사를 하려면 이 식품 관련돼서 전공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현실적으로 도전이라든가 취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공이 그쪽이 아니라고 하면 메뉴 개발팀보다는 플로 매니저 같은 직군들, 그다음에 또 영업적인 직군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학에 대한 우선 공부 투자부터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민혁 쌤이 이 중복된 부분 말고 또 첨언하실 부분들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근데 이분은 그냥 많이 실패하세요. 제가 볼 땐 나이가 한 24살 정도 되는 네. 그냥 여성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강박증 있는 여성 구직자예요. 보면 학점도 되게 좋고 뭐 이렇게 좀 안 하면 불안해하는. 아까 홍기찬 쌤 얘기한 대로 이미 알바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한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계속 어떤 해야. 공간을 여백을 좀 그렇죠. 메워야 되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좀 통과 의례적으로 첫 구직 활동 하면서 서류 많이 쓰면서 좀 서류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좀 된다? 다듬어지는 게 가장 저는 약간 내성이 생겨야 된다. 아마 되게 싫어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본인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요. 혹시나 이렇게 해서 서류 통과돼서 면접에 가더라도 요 정도 되는 나이가 좀 어린 분들, 여성분들은 불합격하는 카테고리 쪽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면접관들도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어학은 저는.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참 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어학을 아예 어학은 대비를 안 했다는 것 안 자체가 해도 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전혀 모르는. 그래요. 네, 특성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충분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이 느낌으로 보면 추측해서 컨설팅을 해 보면 준비 많이 안 했고, 예, 준비 많이 안 했고 한번 해볼까 수준 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도 뭐 어학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지금 본인이 슈퍼바이저 또는 메뉴 개발팀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쓸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이걸 하고 싶으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꼭 그게 아니라면 서비스 영역으로 좀 확대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서비스 직무가 직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부분들이 있거든요. 외식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식품 쪽도 될 수 있고 또 성향을 봐서 또 영업 쪽으로도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말 죽도록 이것만을 하고 싶다. 커피 회사 그 메뉴 개발 뭐 슈퍼바이저 요것만 하고 싶다가 아니라면 좀 확대를 해서 조금 다른 회사들도 같이 찾아보는 그래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태성 쌤과 우리 기찬 쌤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직군, 그러니까 플로우 매니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서비스 직군에 대한 어떤 확대성을 좀 가져가는 것도 있고 우리 또 민혁 쌤 말처럼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분이 덜 여무신 분인 것 같아서 많이 좀 떨어져 보시고 많이 지원해 보시면서 과정을 겪는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을 짓겠고요. 네. 두 번째 66123님은 우리 또 민혁 쌤께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간단하네.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QA 부서 입사를 꿈꾸는 취준생입니다. 스펙은 지방 국립대 학점 3점 중반이시고요. 자격증이 3개나 있으시더라고요. 기사 자격증 3개, 토익 점수도 좋으시고 말하기 점수도 높고. 이제 본인 입장에선 근데 대외 활동이나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품질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수업은 듣긴 했는데 딱히 또 QA 직무랑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좀 추가적으로 할지 어떤 점을 보완할지. 민혁 쌤 바로 받아주시죠. 그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공개할 수 있는 좀 떳떳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력을 언급을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나이라든지 졸업 시기를 공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그렇네요. 중요하고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학생이 지금 2016년 8월에 한 건지 2017년 2월인지 그 시간적인 개념에 따라서 좀 조언이 달라지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변수를 좀 제외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또 국립대인데다가 전공이 지금 기재가 돼 있진 않지만 제약회사 품질부서로 정하신 거 보니까 화학이나 뭐 화공 쪽이 아닐까 또 자신 그럴 것 같아요. 분석기사 자격증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나이적으로나 어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번 하반기 때나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 관련 업종에서 짧게라도 좀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뭐 꼭 대기업 인턴이나 이럴 필요는 없고 지금 전혀 그 부분이 경험적으로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그 점만 저는 보완을 해주시면 좋고 혹시 그게 기회가 안 되신다면 학교 내에서 했던 수행 과제라든지 실습하셨던 거 이런 거만으로도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 소재로서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사연자에 비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태영 쌤. 예, 이 친구는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아는 것 같아요. 글을 보면 직무를 경험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짝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행동 지침만 내려달라 그러면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면 스펙은 추가할 바가 없어 보이고요. 뭐 학점은 그냥 유지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본인 생각대로 아르바이트 관련 업종 뭐 꼭 이 제약뿐만 아니라 제약을 포함해서 화장품도 될 수 있고 식품도 될 수 있고 이쪽에서 관련된 경험을 해보시는 것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학교에 연구실이 있잖아요. 연구실에 관련된 프로젝트 교수님이 따와서 하는 거 있으면은 그냥 복사라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뭘 하나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도와주고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찬 네. 쌤. 전공이 노출이 안 돼 있는데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바이오적인 전공 아니면 그냥 순수화학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이오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도 아주 중요한 거 위주로 다 따놨고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35%가 지방대 할당제고 지방 국립대가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팀장들이 외국인들이 많아서 영어 면접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강점이 전공 대비 어학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도전하기엔 더 이상 추가적인 스펙은 불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좀 바이오 쪽이 아니라 그냥 순수화학이라고 하면 이때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약을 물론 쓰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제약과 그냥 부품 소재가 겹치는 삼성이라고 하면 바이오로직스로 갈 거냐, 삼성전자 DS로 갈 거냐, 디스플레이로 갈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전공이라고 하면 재료 산업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업 이력은 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 교육 과정 같은 걸 추가적으로 밟는 걸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로 뭐 나뉘는 걸 떠나서 공통 분모의 한 가지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본인이 품질이라든가 생산 같은 생산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되는 직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또 전공을 보면 여학생이 아닐까 이런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 같은 걸 좀 진행해서 제조업의 어떤 힘든 어려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의 간접적 경험을 좀 만들어 두면 그런 부분들이 뭐 자소조나 면접장 가서 소소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좀 포인트를 잡고 본인이 좀 생각을 그래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준비가 잘 된 분이었습니다. 66123님 그리고 네. 자 소울시언님이요. 소울시언님. 소울시언. 네. 우리 저기 태훈 쌤께서 읽어주시죠. 예. 예, 지방대 산업경영학 전공이네요. 인력경영 심화 전공을 했고요. 영업관리를 지원하고 싶은가 봐요. 편의점, 직영점, 아르바이트. 저는 편의점 업계에서 영업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직영점포에서 하고 있고 그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판매를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렸다. 뭐 이런 점. 그거 외에는 저희 강점은 소통력이 좋다는 건데 이게 너무 흔하다는 얘기다.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필해야지 좋은가? 영업관리자로서 어떤 어필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알려달라고 했네요. 네. 예. 답을 차별화된 어필 방법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기업에서 보면요. 그 일반 직무에서도 사원에서 대리로 올라갈 때 굉장히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갈 때 똑같이 최고점으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각 직급마다 하는 일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들이 달라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영업 관리자의 역량은 기존 내가 그 아르바이트로서 판매하는 능력,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는 능력 이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요.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관리력. 그리고 회사와 점주 간의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 원활하게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 이거는 판매 아르바이트로서는 경험을 하지 못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보완이 될 수 있는 경험,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사장님한테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영업관리자들이 와서 뭘 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이 아쉬우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혁 쌤. 그 여러분들이 채용 유형을 좀 이렇게 보시면 문과 채용이 그래도 저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장교 전형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공계도 장교 전형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과분들이 그래도 많이 뽑고요. 장교 전형 채용이 있는 대표적인 또 업계가 이런 편의점이나 유통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교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사실 리더십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유통업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가 리더십이 일단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리더십이 뭔지는 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거지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무슨 판매를 해서 일적인 측면에서 매출을 높인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전혀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찬 쌤 받아주시죠. 저는 한 두 가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유통산업에서 편의점이 고도 성장하고 있어요. 한 15%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거든요. 유통산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 이유가 뭐 1인 가구,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편의점 자체 진화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 그렇죠. 이제 복합 문화 공간과 생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죠. 그래서 편의점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물론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들도 활용 가치가 있지만 이제는 이종 산업 간의 협업이라든가 경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산업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들도 편의점에 입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편의점 알바는 도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들 하니까 그래서 뭔가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인력 경영이라는 심화 전공을 했어요. 이건 아주 특수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직 관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일 거고 무언가 좀 인적 네트워크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내부적인 관리 이론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뭐 메인은 아니겠지만 좀 소소하게 내가 활용을 해서 다른 전공들 대비 내가 학업을 통해서 배웠던 인적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나의 어떤 이력이, 지식이 또 편의점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 거고 요거는 좀 희소 전공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공에서 무언가를 좀 끄집어내서 차별화될 이야기를 만들 에피소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편의점 외적인 부가적인 필드에서 진행될 영업적 경험을 활용해서 또 추가적인 무기를 만드는 작업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하반기 시즌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또 차근차근
일단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전공이 아마 지방대라고 가면 출신이 지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유통기업들은 또 지역 연고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가점도 좀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구직활동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자분들이 좀 기억을 이건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좀 팁인 거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하실 거면 가맹점보다도 이분처럼 이렇게 직영점에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왜? 왜냐하면 본사가 그냥 다이렉트로 관리하는 그 점포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 파리바게뜨 굉장히 많은데 거기 사실은 가맹점이 많지 직영 점포는 없어요. 근데 강남역 그 신분당선 5번 출구 쪽에 가면 카페테리아 분위기로 그 직영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하는 그 무슨 시그니처 버거라든지 이런 마케팅적인 걸 먼저 또 실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그러겠네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본사의 회사의 생각 흐름도 읽을 수 그렇죠.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아무거나 저는 아르바이트 그냥 되는 대로 막 하지 마시고 그 점포의 성격 또는 상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맞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편들이 응시하시면 편sul 내주시고 싶은 분들은 너무 이렇게 팔이 날리는 곳 말고 그렇죠. 이게 직영점이나 좀 이게 사람들이 그 상권이 좀 이렇게 그 분포 좀 활발한 발달되어 곳 있는. 그런 네. 곳에 가는 그러니까 게 좀 그냥 좋다. 아예 팔이 날리는 곳 가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아무도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GS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평도에도 GS 점포가 있는데 당신 갈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격오지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24시간을 할 수 없는 곳, 그렇죠. 의미 네. 없는 곳. 그런 맞아요. 좀 차별화된 경험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오승환님인데요. 여자분일까 싶은데 기찬쌤께서 정리해 주시죠. 예, 국민대 기계공학과 중소기업 감속기 제조 및 영업관리 이번 방학에 중소기업에서 감속기 제조 및 영업지원 부서에서 2달간 현장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취업 그 달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참여 네. 여부는 일단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답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감속기 제조 및 영업관리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현장 실습이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기계공학 전공을 했으니까 제조 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일반 기계라든가 또 다양한 타산업의 제조라든가 개발 직군 도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서를 영업 지원 부서로 만약에 배치를 받게 되면 약간은 좀 거리감이 멀어지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승하 학생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만약에 뭐 기술 영업 직군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이런 산업재에서 뭔가 B2B 기술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최종 목적지가 제조 생산이냐 아니면 기술 영업이냐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 체험 실습이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고려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전에 본인이 아마 이전에 뭐 인턴 경험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황금 같은 시기에 인턴을 현장 실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경험이 전무한 분인데 또 다른 구직활동 관련돼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친구라고 하면 지금 이 실습을 진행하고 이미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로 좀 감안해서 또 나이라든가 졸업 시기 같은 것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그런 것도 졸업 시기도 그렇고 졸업 네. 시기하고 나이 나이 좀 넣어주셔야 성별 정도는 네. 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한 네.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민정 씨. 네. 제 생각에 이 학생 같은 경우 좀 행간의 문맥을 제가 봤을 때 홍재 쌤이 아까 두 번째 대목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 2달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될 것까지 감안했을 때 제가 이걸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도 적어주진 않으셨지만 다른 경험이 뭐 짧게라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한 마음에 좀 더 경력을 쌓으려다 보니 한 2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뭐 다른 학생들은 뭐 자기소개서하고 인적성 공부도 하고 뭐 면접 대비도 하고 이런 이렇게 경험이 도움되겠느냐? 그걸 그렇죠. 포기했을 그거를 때. 내가 무시하고 안 할 정도의 어떤 파괴력이 있냐는 질문으로 저는 해석이 돼서 제 답변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라면 네, 그런 거라면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7월, 8월은 자기소개서에 쓸 거리들 미리 준비해 놓고 특히 사실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9월이면 인적성이 훨씬 중요한 시기라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적성 막 주말에 몰아보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셔야 된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너 마음대로 해요. 네, 본인이 그냥 가는 대로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난 준비가 다 돼 있다. 자기소개서나 인적 그럼 뭐 그래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태영 씨, 자, 태영 씨. 짧게. 뭐 할 말이 별로 많지는 않네요. 저도 없으면 다음 네. 저기 읽어주세요. 하면 좋겠다. 하면 좋은데 좋겠다. 얘기했듯이 기회비용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라. 따져보는 게 좋겠다. 이걸 통해서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래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다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은혁 쌤께서, 그리고 로지 핑크. 로즈 핑크님. 아, 저는 이분 좀 안 걸리길 바랬는데 또 제가 걸리네요. 네, 제가 좀 볼게요. 굉장히 짧고 애매한 사연인데요. 저는 식영과 졸업한 지 꽤 됐고요.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 이게 묵직합니다. 꽤 됐다는 게 이게 웬만하면 꽤 됐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게 제 생각에 한 2016년이나 15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부터 더 문제예요. 또 회계 자격증 준비를 또 했다는데 이걸 또 믿을 사람이 있을지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들이 한식 실무 조리 이건 뭐 이제 전공 관련된 거니까 또 하실 수는 있고요. 네. 근데 또 갑자기 또 문맥이 끊겨요. 회사에 적응을 못 하시다가 퇴사를 하셨다는 것 같고 택배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시는 거 일식 조리 아르바이트 등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영양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 또 없네요. 갑자기 또 밤에 쓰신 것 같아요. 이분은 새벽에 새벽에 뭐 이렇게 쓰다가 이거 뭐 올려야 돼 이거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또 마지막에 뭐야 복지관이나 어린이 보호시설 등 우리 왜 사회적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카톡 쓰다가 마무리 안 되는데 엔터 눌려가지고 것처럼 약간 그렇죠. 엔터가 그 사연이 것 같아서. 뚝뚝 끊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줘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사회적 응원합니다. 예. 본인은 지금 판단이 애매한 거죠. 중간 문장은 제가 볼 때 이분께는 중요하지 않고요. 의사결정하는데 그냥 첫 문장이 본인은 이미 딱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것도 지금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올해가 그냥 마지막이거나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함을 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경력 단절되신 분이라는 또 여성분이라는 느낌이 100% 여성분이에요. 네, 로지 그래서 핑크. 네. 선생님, 뭐 하실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 응원합니다. 그래요. 놀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거란 거. 이 오해 친구는 없이 그냥 말했고요. 취업 쪽에만 포커스하지 말고 취업과 삶 이거를 같이 이렇게 그 삶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 시간을 그럴 수 두고. 있겠어. 그래서 이게 본인 스스로 제가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안타까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네요. 어떤 삶과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같이 놓고 보고 인생 그림 전체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사명감, 소명감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일반 기업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내 길일까 싶을 때는 어차피 늦어지신 것 같은데 지금 뭐 1개월 더 빨리 뭐 준비하고 그런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생각이 든다면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큼 힘든 일인지를 그리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니까 태용 쌤께서 누1968님 거 읽어주고 마음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친구 4학년이라고 하고 학점도 3점 초반대, 토익이 500, HSK 2급, 필리핀 단기 연수 갔다 왔고요. 아르바이트는 뷔페 홀 알바하고 요리 강사, 피파 월드컵 진행 요원, 호텔 프런트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요. 지원하고 싶은 데는 커피 회사, 식품 회사의 사무직이 꿈이래요. 이제 카페 알바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앞에 똑같은 분 아니야 이분? 예, 아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아이디만 바꿔서 지금 연수 갔다 왔는데 토익 500이라는 것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놀다 오신 것 같고요. 학점도 3점 초반대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사무직이라는 표현을 참 오랜만에 들어봐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으신 알아보시지 그런 않으신 것 분 같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취업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시작이 안 돼 있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회사, 어떤 직무가 있는지를 그쵸. 먼저 알아야 될 네. 것 같아요. 사무직이라는 표현 요즘에 쓰는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전까지 6월 정도까지는 급하게라도 회사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거 하나 깊이 좀 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채용 공고가 어떤 식으로 났었는지 그렇지. 그 정도도 아직은 안 알아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일단 이게 먼저 뭔가 알아야지만 방학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찬 쌤의 일침을 듣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식품 관련 전공이라고 하면 뭐 식품 업체의 뭐 그 메뉴 개발이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친구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이렇게 백오피스에 생각을 된다. 해요. 그러니까 대졸자들은 다 오피스에서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아마 지금 영업적인 경험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 월드컵 진행 요원도 했고 호텔 프론트에서도 일했고 뷔페에서도 일했고 뭐 이거저거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활용해가지고 영업 도전 자체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영업이 이제 스펙을 많이 안 보고 이 친구는 학점도 3점 초반이고 어학도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파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업 직군을 타겟팅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토익 점수는 현실적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점수가 좀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 뭐 좀 정형화된 공부를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어학 점수를 어느 정도
정도는 좀 정상을 시키고 그래요. 학점도 낮기 네. 때문에 그거 하고 영업 직군으로 써야 된다. 야, 근데 그렇게 토익 알고 500은 열심히 진짜 하죠. 오랜만에 보네요. 토익 500. 시험 그냥 저 오늘 사연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 한마디는 최정우의 미래가 밝다. 우리 일부에서 만났던 정우 되게 엘리트야. 그러니까 보니까 최정우 학생 힘내시라. 저희가 비꼬는 게 아니고 너무 준비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 네. 작은 기초부터 좀 해야 된다는 저희가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드려보고요.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또 뽑아야 될 베스트 분 댓글을 뽑아야 될 텐데. 대충 이해하면 됩니다만 우리 네, 일단 태생님께서 네, 태생쌤께서 뽑아주시죠. 해주시죠. 네. 저는 66123. 그래요. 예, 그나마 준비를 이유는 열심히 뭐 했던 친구 가장 같아요. 준비가 됐던 친구여서. 예, 좀 준비가 아시겠죠? 됐던 네. 친구라서 그래요. 예, 커피 마시고 더 힘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고민 사연을 보니까 방 동안에 뭘 해야 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주변에 얘기만 듣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하고 싶은 데가 결정이 안 되고서는 뭘 해야 되는지가 맞아요. 결정이 안 되거든요. 뭘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들이 어떤 기업 어떤 직무가 있는데부터 좀 제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찬쌤. 아마 오늘 그 질문하신 분들처럼 구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이해가 하는 건 뭐냐면 워낙에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 말 틀리고 무슨 말 틀리고 어디서는 뭐부터 해라, 선배는 뭐부터 했더라. 굉장히 안개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번 상반기 시즌에 경험을 했던 친구들과 어떻게 해서든 컨택을 하세요. 그래야지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그래요. 저 첩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그리고 홍기찬 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쌤 고맙습니다. 네, 잡종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아주 취업 준비생 여러분과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혼자 끙끙 지금 이 시간도 앓지 마시고 전화 02-397-7984나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네. 신청해 주시면 취업 컨설팅 비용 제로, 신뢰도 200%의 맞춤 컨설팅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